네, 안녕하세요. 비가 그치면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의 이기붕의 정치 산책은 어제 원래 어, 올려드렸던 컨텐츠인데 이제 계양구 얘기를 하니까 저희 또 구독자 한 분이 제일 큰 문제는 계양산의 이 러브버그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뭐 상식적으로 그때 하도 이슈가 됐잖아요. 어느 해 갑자기 그게 올해죠. 올여름에 갑자기 이슈가 됐고 저희 집에도 계양산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창가에 엄청 가라앉았었고 숲이나 이런 데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 이름은 이제 원래 붉은 등 우단 털파리죠. 우단 털파리인데 다행스럽게 엄청난 번식력 때문에 폭발적으로 번식했다가 이제 7월 하순부터인가요? 중순부터인가 이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또 국내산도 아니에요. 중국에서 유입이 됐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대량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계양산이 굉장히 좋은 서식 환경을 갖다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너무 대량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인데 불행 중 다행으로 그렇게 이제 해로운 해충은 아니다. 그래서 익충에 속한다 이거죠. 유기물분해 유충은 그 성충은 이제 식물 수분 매개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너무 대량이 발생하는 게 문제다 이거죠. 그럼 얘가 이제 붉은색 계열의 밝은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가 되고 짝을 지어서 때를 지어서 날아다녀서 러브버그라는 별명이 붙었고 이제 이게 이제 어쨌든 죽은 사체가 또 많이 쌓이죠. 그러면서 그런 문제라든지 악취, 그다음에 흡입 코로 막 입으로 들어가죠. 귀로도 들어가고 또 시각방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불행 중 다행으로는 이제 7월 중순 이후에는 갑자기 또 줄어들어서 다행이긴 한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방역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천적에 대한 연구, 생태계에 대한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야 뭐 그때 밝은색 옷 입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피해 다녔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 어쨌든 구독자 한 분이 또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제 옛날에 저희 LG OB 중에 한 분이 이제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NHK 방송 같은 걸 보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어쨌든 생활 쓰레기 이런 거를 처리하는데 소가구 위주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소각하고 남은 이거 소각재를 바다에 매립한다고 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뭐 장단점은 있겠죠. 섬나라니까 그렇게 할 것 같고, 또 이제 인천이 또 일본하고 또 환경은 좀 비슷한 것 같고, 또 자료를 이렇게 뒤져다 보니까 인천시도 그게 이제 서울, 경기, 인천 거에 보이지 않게 또 어깨에 다 인천시 어깨에 다 짊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저기 매립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 실제 인천시 전 시장님도 그렇고 한 일본을 방문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방문을 했었고 가나자와 소각장이라든지 뭐 요코하마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어, 굉장히 그 대량으로 소각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저기 이제 소각재를 이렇게 바다에다 버려서 바다 매립재로 쓰는 밀리 이제 테두리를 해놓죠. 테두리를 해놓고서 흘러나가지 않게 이렇게 해서 매립재로 쓰는 걸 봤습니다. 인천도 이제 뭐 지금 보면 송도하고 시흥 쪽이 이제 매립이 계속 뻗어나가고 있고 또 바다에 인접해 있으니까 이런 것도 검토는 해볼 수 있는데 이제 이 바다에 대한 생태적인 교란이나 위험, 안전성 이런 거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제대로 한 다음에 해야지 될 것 같고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또 이런 거를 포함한 모든 리사이클링에 관한 이런 연구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그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양을 줄이는 거죠. 생활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거. 분리수거를 통해서 그 분리수거만 제대로 돼도 그 자체가 리사이클링이 또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순환을 시켜서 최소한으로 소각량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소각이나 매립에 대한 세금을 올린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EU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피할 수 없는 재난이긴 한데 이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하려고 했던 거로 넘어가서 원래 오늘은 이제 인천 서구. 서구가 인천에서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각 구 중에서 제일 인구가 많습니다. 지역도 제일 크고요. 이쪽 보시면은 다시 포인터를 레이저로 바꿔보면은 이 부분입니다. 제일 크죠. 지역 지리적으로도 큽니다. 이 바다 섬 빼놓고는. 그래서 크고 이게 이제 또 내년 7월 1일부터는 분구가 되죠. 검단구, 서구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검단구는 따로 한번 어쨌든 신생구 입장에서 뭘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서구는 또 이제 이렇게 잘려 나가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64만 인구 정도 되고 예산은 한 1조 3, 4천억. 그거는 또 연수구도 비슷해요. 연수구도 예산은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한 60만 중반대지만 이제 분구가 되고 나면 30만 후반대에 서구가 되고 분당구가 한 30만 가까이 되는 26, 7만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검단구도 검단 신도시가 있다 보니까 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죠.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이제 정치적인 형세를 보니까 그동안 이제 지금 현재 또 여당은 여기도 국힘입니다. 강범석 구청장님이 이제 전에도 하셨고 여기는 보니까 이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 민선 대수로 따졌더라고요. 구청장 대수는 이분이 9대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민선 몇 기냐 이렇게 따지면 이제 8기, 7기, 6기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6기와 8기에 지금 구청장을 2번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역이 크다 보니까 국회의원 선거구는 3개, 갑을 병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다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죠. 김기웅 의원, 이용호 의원, 모경중 의원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구가 되면은 모경중 의원이 이제 당세가 세지겠네. 친설구에서는 검단구 이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지역 자체가 민주당의 텃밭이다. 어쨌든 인천 자체가 또 민주당이 워낙 강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이제 수도권 매립지 종류, 매립지가 이제 이쪽에 많이 분포가 했었죠. 여기서 김포까지. 그래서 이제 에너지 자립에 대한 딜레마가 있고 검단 신도시, 그 아파트 부실 공사 뭐 이런 거죠. 붕괴 사고나 안전 부실 시공, 또 장마철에 뭐 이렇게 주차장으로 물이 흘러넘치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이제 교통 인프라에서는 어쨌든 신도시다 보니까 항상 갖고 있는 5호선의 연장 문제, 7호선의 연장, 9호선 직결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매립 금지가 코앞인데 이제 대체 매립지는 확보가 유언한 상태고 그래서 결국은 소각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매립지가 크죠. 그거를 테마파크나 첨단 산업단지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또 이 주민들한테 보상할 거냐, 그때에 따른 환경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검단 아파트 붕괴, 이거 뭐 순살 아파트라고 명칭이 별명이 붙었었는데, 그래서 안전건설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실 시공을 막을 어떤 기술적, 시스템적 대안이 좀 절실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폭증하는 데 비해서 서울 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노선이 이제 확정이 돼 있고, 7호선 청라 연장 개통 시기가 논란이고, 9호선 공항철도 직결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은 이제 교통지역이죠. 그래서 김포시와 5호선 노선 갈등도 있고 예산 확보를 통한 조기 착공 및 개통이 돼야 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당이 대책으로 세울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에너지밸리로 하는 거. 특히 이제 제가 바이오 전문가니까 이런 쪽을 좀 살려서 하면 될 것 같고 바이오나 IT 쪽에 그다음에 이런 그 안전 부실 공사나 이런 것도 이제 블록체인의 안전 특구로 해서 IT나 AI 기술을 더 도입하는 거. 그다음에 교통 인프라는 이제 청라나 루원 검단을 잇는 그 스마트 교통혁명 이런 쪽을 좀 내세워서 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순 쓰레기 매립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에너지 유전이다. 이런 쪽을 좀 해서 페닉스 프로젝트, 매립지를 어떻게 부활시키느냐. 그래서 바이오가스 플랜트, 이거가 제가 이태리 가서도 직접 보긴 한 건데, 이렇게 하는 것. 또 일본도 이 소각장을 운영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열 에너지, 이거에 대한 도시에 공급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매립가스를 수소나 전기로 바꾸는 첨단 시설을 유치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그 주민 기본소득 형태로 이렇게 바꿔준다든지, 그다음에 친환경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서 매립지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활용해서 글로벌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고 IT 쪽에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그래서 어쨌든 일본 요코하마의 사례를 많이 연구를 해서 송도 시흥 이런 매립하는 곳에 활용하든지 매립물로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이런 것도 기술적으로 잘 감시를 하고 안전진단에 대한, 그래서 이런 거는 세이프 디지털 트윈 시티라고 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나 시공이나 기록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관내 대형 공사장의 자재 반입이나 설계 변경 내역을 블록체인에 기록해서 위변조를 원천 차단하는 거죠. 이게 저희 그 바이오 제약에서도 이 데이터의 위변조 원천 차단 이쪽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안전성, 안정성, 유효성에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과정에서 원자재의 반입이나 설계 변경 이런 과정에서 데이터가 위조가 되면 안 되죠. 그 IoT 기술을 활용해서 안전관절하고 붕괴 조짐이나 균열을 감지하는 IoT 센서를 의무화하고 입주민들이 앱으로 내 집의 안전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 마냥 기다릴 수는 없죠. 출퇴근부터 이제 뚫어줘야지 되는데 AI 수요 응답형 버스 MOT라고 해서 이걸 좀 전면 확대하는 거죠. 그래서 AI 수요 응답 버스를 전면 확대해서 지하철 사각지대인 검단이나 청라 구석구석을 연결하는 이제 부르면 오는 버스 이런 쪽으로 해서 대폭 늘려서 교통 소외를 없애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아직은 인프라가 SOC가 잘 돼 있죠. 그래서 드론이나 로봇 배송 시범직으로 해가지고 교통체증 없는 하늘길과 로봇길을 활용한 물류 시스템, 청라국조 도시에 선제적으로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청라나 저는 이쪽에 송도 이런 신도시나 국제도시 이런 쪽에는 심지어 이제 그 무인 자동화 혹은 이제 무인 택시 이런 쪽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왜냐하면 도시 인프라가 같이 움직여주면 더 안전하기 때문에 차량의 무인 운전 기술 못지않게 이런 것들이 더 같이 하면은 더 티어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테스트 플랫폼으로 한번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는 이제 3040 비율이 높아요. 저희 물론 이제 4050도는 지금 이제 약간 민주당 쪽이고 뭐 6070도는 국민의힘이고 2030이 우리 개혁신당파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분들이 좀 합리적인 실용주의가 통하는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 오랜 동안 권력을 잡아왔지만 그래도 5호선 연장 이런 거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안전불감증과 건설 카르텔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기존 그 보수 정치를 제대로 끊어내지 못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 행정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꾼들이 아니라 이공계로 출신으로서 기술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 건설 현장의 부조리를 시스템적으로 막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인구가 1등 서구를 기술 1등 도시로 이렇게 만들어져. 이래저래 분구가 되면 또 인구는 줄어드니까 과학경제구청장, 과학경제구로 만들자 이런 거. 매립지는 이제 보물단지로, 아파트는 안전단지로 이렇게 해서 매립지는 보물단지로, 아파트는 안전단지로 이렇게 이제 캐치플레이즈를 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빠르게 크는 서구가 가장 똑똑하게 키울 당이 바로 이제 우리 개혁신당이다. 그래서 인천 서구
현재는 이제 성장통을 앓고 있지만 이 문제 해결 능력을 있는 정치 혹은 당을 잘 선택하게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